예. 지금 자꾸 이제 김현지 보좌관에 대해서 궁금증을 이야기하시는데, 아니, 김현지 보좌관이 무슨 악행을 했다라는 뉴스라도 나왔습니까? 왜 멀쩡한 사람을 자꾸 탈탈 털고,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이 통일교가 권성동과 국민의힘 인사들한테 돈을 줬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나눠 먹었는지 이게 너무 궁금해요. 예? 그 다음에 김건희, 개부, 김충식이 어디까지 권력 남용을 하고 국정농단에 개입했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게 대한민국을 망쳤으니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런 건 하나도 궁금하지 않으신가 봐요. 좀 궁금해야 할 것을 궁금해 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우리 검사들이 각 부처에 파견 많이 나갔는데 장관님께서 이제 부처들이 요청해서 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관님께서 한 번 더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늘어났어요.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자체 변호사만 7명이 있고 고문 변호사만 13명인데 검사까지 파견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파견 검사 늘려가지고 한 게 사실 문정권 털기 한 거 아니었습니까?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표적 감사하려고 한동안 나가지 않았던 검사를 내보냈던 거죠. 제가 점심시간에 부처 몇 군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네 왜 자꾸 검사 파견을 요청하고 그러냐. 그랬더니 검사가 와 있으면 최근에 어쨌든 인권의식이나 이런 게 높아져가지고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많이 늘었대요. 부처들이 많이 힘들답니다. 근데 파견 검사가 오면 수사를 해야 될 검찰과 공조하기가 굉장히 유리해지기 때문에 검사 파견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뭐겠습니까? 국민들이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소송을 내는 건데 그 소송을 만약에 검사 출신들이 와가지고 검찰청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대응을 하면 사실 일반 시민들이 민간에서 정부를 상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거기에 검사까지 와가지고 검찰청과 공조까지 해주게 되면 대민들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이런 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게끔 정부의 권한이 과도해져서 민간을 침해하는 일에 검사들이 개입되는 일이 없게끔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PPT에 올려주시면 넘겨주세요. 어미중 검사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어미중 검사 건. 검찰이 보안 수사를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 어미중 검사 건은 쿠팡 사건 관련해서 보안 수사를 요구한 게 아니라 노동부에서 기소 의견으로 올라온 거를 갖다가 자기가 증거를 조작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어쩌면 굉장히 중대 범죄를 일으킨 사람인데 법무부에서 혹시 사법 조치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뭐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감찰하고 있습니다. 감찰이고요. 제가 지금 다음 PPT 좀 주세요. 박상현 검사 여기 나와 있죠. 대북송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감찰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비의 의혹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최재현 검사 여기 청문회 나와서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해서는 자기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직접 했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은 굉장히 중대 사안이죠. 3개의 출처입니다. 한국은행, 신한은행, 고무줄로 묶여있는 거. 결국은 따지고 보면 검찰의 인사청탁의 의혹이 있는 건데 3군데 루트로 의심되는 것들을 갖다 묶어버리거나 분실했으면 증거가 인멸된 거잖아요. 그죠? 이 중대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보고도 안 하고 자기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행을 저는 자백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번에 마약 합수단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지금 최대 의혹은 인천지검이 마약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데 조직적으로 개입됐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의혹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지난 4개월 동안 검사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검찰이 법무부가 내부 감찰을 통해서 이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감찰을 제대로 하겠는가? 감찰의 결과에서 범죄 행위가 나와야 이후에 사법적인 조치로 이어지게 될 텐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일정하게 약간이라도 범죄 혐의가 드러나거나 저렇게 자인한 사람들은 장관님 저는 철저하게 공수처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엄벌하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두니까 특검에 나가 있는 검사들 40명이 집단적인 항명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명까지 하면 특검 조사가 제대로 될 건가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많은 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2월 3일 대형 시기에 우리 법무부에 파견 나와 있던 주요 검사 간부들 지금 남아있으면 누구로 남아있는지 그 사람들 명부를 저희 의원실로 다 보내주시고요. 이후에 어쨌든 사법 처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장관님께서 좀 바꿔주시고 설명해 주실 것을 예, 어쨌든 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철저하게 감찰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감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재명 정부 이후에 마약 합수부도 구성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고검에 감찰하는 팀도 또 새로 구성된 분들입니다. 전 좀 믿고 좀 기다려 주시고 만약 뭐 관봉 사건 같은 경우 좀 감찰 및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전하다가 하면 저희 상설 특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의원님 지적하신 지난해 그 12월 3일 내란 계엄의 당시에 법무부에 근무하던 간부들은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